새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보셨듯이 매년 미국에서 개최되는 길드 회의가 올해도 어김없이 열릴 예정입니다. 전 세계 길드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더 안전한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글로벌 쟁점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한국에서 진우의 아진 길드가 대표 자격으로 초청받았습니다. 즉 올해는 진우가 핵심 리더 중 한 명으로 행사에 참여한다는 뜻이죠. 이번 에피소드의 시작은 바로 그 미국 현장입니다. 매우 큰 규모의 행사이므로 보안이 매우 철저하고 전 세계에서 많은 이들이 모여들어서 이 장소는 엄청나게 붐볐습니다. 그때 카메라맨들이 한 헌터의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데 그 헌터는 바로 독일에서 대표로 온 리처 길드의 레나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호원에게 여기에 왜 이렇게 많은 기자들이 모여있는지 물었고 경호원은 모두가 이야기하던 한국인 헌터가 곧 도착할 예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온다고요? 그러자 레나트는 그 사람이 오는군요 라고 말합니다. 경호원은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저기 있네요 라고 말하죠. 사실 진우는 이미 그들보다 먼저 와서 옆에 서 있었는데 경호원이 말한 사람이 바로 그였던 겁니다. 이에 레나트는 오 하고 놀라며 반응합니다. 저 사람이야. 내가 그에게 말을 좀 걸어봐야 할 것 같아. 강한 헌터와 대화하는 건 아무런 문제 없어 보여. 우리에게는 이득이니까. 그래서 레나트는 진우에게 말을 걸기 위해 그에게 다가가. 하지만 진우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자마자 그는 진우 주변에서 아주 다른 기운을 감지했고 그 자리에서 즉시 멈춰서게 돼. 그 기운에 멈춰버립니다. 경호원이 말 안 거실 겁니까? 라고 묻자 레나트는 못 봤냐? 라고 되묻고 경호원은 뭘 말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레나트는 속으로 생각하며 말합니다. 그렇다는 건 자신의 소환수들을 다른 차원에서 불러내는 게 아니라 항상 데리고 다닌다는 거잖아. 그는 사실 진우의 그림자 병사들을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진우가 자신의 그림자 병사, 즉 소환수들을 다른 차원에서, 즉 다른 곳에서 소환하는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죠. 진우의 그림자 병사들은 항상 그의 곁에 있었고 레나트는 그 기운을 감지하고는 크게 놀랐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 정도면 미국과도 전쟁을 벌일 수 있겠군이라고 생각했죠. 유진이 진우에게 당신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는 것 같네요 라고 말하자 진우는 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아무래도 당신에 대한 얘기가 끊이질 않는 것 같네요. 우철은 울먹이며 말합니다. 저는 성진우 헌터님의 경호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진도 웃기 시작합니다. 유진은 그를 놀리며 다시 묻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신 거죠? 대체 뭐에 대해서요? 주희가 말합니다. 경호원이요, 경호원. 유진이 묻습니다. 누구 경호원이요? 누구? 우진철 씨도 역시 엄청나게 긴장하죠. 그때 진우 앞으로 몇몇 사람이 다가오자 진우는 여기서 순찰 도는 건가? 하고 생각하네요. 그때 미스터 화이트가 나타납니다. 그는 진우에게 말합니다. 성진우 씨,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미스터 화이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아시아 지부 소속 아니었나요? 미스터 화이트? 미스터 화이트는 네, 맞습니다. 최근까지 거기 있었는데 이제 여기로 왔죠. 성진우 씨, 당신이 관련된 이 사건은 제가 담당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미스터 화이트와 함께 온 경호원이 유진을 데려가려 합니다. 하지만 미스터 화이트는 진우에게 걱정 마십시오. 당신 동료는 호텔로 가는 중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미스터 화이트는 걱정 말라 합니다. 진우는 유진에게 우진철 씨와 함께 가라고 하고 유진은 알겠다 하죠. 미스터 화이트가 진우에게 성진우 씨 저와 함께 가시죠. 할 얘기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진우는 속으로 아버지 이야기인가 생각하죠. 미스터 화이트는 웃으며 진우에게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제가 이미 미국 헌터국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는 진우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기 시작합니다. 길을 걸으며 진우가 그에게 묻습니다. 이거 비밀 사안입니까? 그는 네, 일부 주제는 최고 기밀에 해당하는데 이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고는 그들은 차에 타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진우가 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라고 묻자 그는 헌터국 본부로 가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진우가 헌터국이요? 라고 되묻자 미스터 화이트는 진우에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하고 말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지금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크리스토퍼 헌터는 미국 헌터국의 힘의 기둥이었지만 그가 사망했으니 저희가 그 빈자리를 채워야만 합니다.
그의 죽음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서 상황은 아직 통제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헌터를 찾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씨를 대신할 새로운 헌터를 말이죠. 진우가 묻습니다. 그럼 제가 그 후보 중 한 명인가요? 그러자 미스터 화이트가 진우에게 설명을 이어갑니다. 아시다시피 몬스터에게서 얻는 룬스톤은 해당 몬스터의 강함에 비례하여 매우 강력하고 그 가치 또한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재앙이자 모든 이가 잊고 싶어하는 그 참혹한 습격은 바로 드래곤이었습니다. 카미시였습니다. 그 몬스터에게서 추출한 룬스톤의 새로운 소유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제안이 마음에 드시나요? 그러자 진우가 말합니다. 자, 잠깐만요. 이 사진 뒤로 가주세요. 미스터 화이트가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진우가 말합니다. 방금 사진을 보여주셨잖아요. 이전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니 사진을 넘기며 말합니다. 아, 이거요? 카미씨 시체 사진인데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우가 말합니다. 네, 맞아요. 진우는 미스터 화이트에게 카미쉬의 시체가 아직도 미국에 보관되어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네,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진우는 그에게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합니다. 우선 거기로 가죠. 어디에 있습니까? 미스터 화이트도 꽤 놀라며 묻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진우가 대답합니다. 제가 헌터국을 위해 시간을 내줄 수 있다면 그 정도 질문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 없죠? 미스터 화이트는 진우에게 그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자신에게는 상부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보러 가려면 부국장과 먼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단지 그 시체를 보고 싶어 할 뿐입니다. 먼저 부국장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야겠으니 잠시 나가주시겠어요? 미스터 화이트는 네, 알겠습니다 하며 자리를 떠납니다. 부국장과 둘이 대화하죠. 부국장에게 묻습니다. 그가 카미시 시체를 왜 보려는지 짐작 가는 거라도 있습니까? 그는 이유는 말할 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는 관광객이 아니라는 것. 그 스킬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최고 수준의 헌터들은 엄청난 돈을 들여 룬스톤을 사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스킬은 헌터의 힘이고 그 힘은 헌터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는 시체만 보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다른 것에 관심이 있을지도 모르죠. 데이비드가 그에게 말합니다. 그가 혼자 죽인 몬스터는 능력이 그 정도인가요? 이 말을 듣자마자 부국장은 깜짝 놀랍니다. 그는 생각하죠. 잠깐만. 이런, 내가 이걸 깜빡했네. 그 몬스터 시체로 그림자 병사를 만들면 어쩌지? 하지만 그건 죽은 지 꽤 오래됐잖아. 가능할까? 한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진우가 보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죠. 부국장은 말합니다. 그렇다는 건 그의 계획은 카미시를 그림자 병사로 만들려는 거군. 이 말을 듣고 데이비드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소리칩니다. 뭐라고요? 이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큰 힘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러자 국장이 말하길 만약 우리가 이 요청을 거부한다면 그와 관계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겁니다. 라고 하니 데이비드도 꽤 괴로워하며 젠장 하고는 결국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좋아, 알았어. 내가 직접 그곳으로 데려다 줄게. 그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 눈으로 직접 볼 좋은 기회가 될 거야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는 진우를 카미쉬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통역사가 진우에게 모든 말을 통역해주고 진우의 말도 모두에게 통역해주고 있습니다. 데이비드가 진우에게 말합니다. 당신과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뭐 괜찮습니다. 나중에 얘기해도 되겠죠. 진우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카미시를 쓰러뜨렸던 바로 그 장소에 헌터국 본부를 세웠다니 믿을 수가 없군. 그리고 그들은 그 장소로 향합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진우는 공기 중에서 무언가를 감지합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오, 이 바람 속에 마력이 흐르고 있어 느껴진다. 정말이지 믿을 수 없군. 그를 쓰러뜨린 지 무려 8년이나 흘렀는데도
그의 에너지가 여전히 여기서 느껴지다니. 대체 얼마나 엄청나게 강했던 걸까? 그가 내 그림자 병사가 되고 나면 정말 흥미진진하겠군. 그리고 그들은 카미쉬의 시체가 보관된 방으로 들어갑니다. 시체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들은 그 시체 앞에서 아주 작아 보였죠. 그들은 룬스톤 앞으로 다가갑니다. 데이비드가 말합니다. 혼자 힘으로 수백 명의 엘리트 헌터들을 죽일 수 있었죠.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살아남은 5명의 국가 권력급 헌터들이 간신히 쓰러뜨렸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드래곤 카미쉬가 죽은 후 그 시체는 매우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어나라. 진우가 일어나라고 외치자마자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시스템은 진우에게 그림자 추출이 실패했고 남은 시도는 2번뿐이라고 알립니다. 이 상황에 진우는 상당히 놀라며 이게 뭐야 라고 외치고 그의 입에서는 젠장이라는 말만 나옵니다. 하지만 진우가 포기할 리가 없죠. 아직 2번의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아직 2번의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다시 한번 외칩니다. 일어나라.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카미쉬의 육신이 서서히 진우의 그림자 병사로 전환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카미쉬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닿는 모든 것이 파괴되는 시작합니다. 이렇게나 거대한 몬스터가 닿는 곳은 어디든 죄다 박살을 내버리지 않겠어요? 진우는 카미쉬가 자신의 그림자 병사로 변하는 것을 보며 살짝 기뻐하는 기색을 내비칩니다. 카미쉬는 진우에게 묻습니다. 나를 소환한 자가 바로 너인가? 죽음의 왕, 그림자 군주. 그런데 이 광경을 목격한 데이비드와 미스터 화이트,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너무 놀라 어우 대박이네.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외쳤고 미스터 화이트는 이게 대체 뭐죠? 라고 되물었습니다. 한편 카미쉬는 진우에게 크게 외칩니다. 인간은 결국 죽게 될 거야. 내가 모두 죽여버리겠다. 그러고는 자신을 가두고 있던 그 거대한 봉인체를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이 모든 광경을 눈앞에서 본 데이비드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두 눈을 휘둥그레 뜬 채 굳어버리고 말죠. 두 눈은 휘둥그레진 채로 굳어버립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카미쉬를 가두었던 유리는 최고 헌터들의 마력으로 강화된 것인데 하지만 카미쉬는 그 유리벽을 부수고 나와서 엄청난 기세로 포효합니다. 그 울음소리가 너무나 커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진우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엄청난 공포에 휩싸입니다. 카미쉬는 다시 한번 포효하지만 진우가 그에게 말합니다. 그만해. 내 머릿속에 있던 마력 핵은 이미 오래전에 제거되었어. 그러니 너는 지배자의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어. 다른 사람들은 이 모든 광경의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깜짝 놀라서 성진우 헌터가 몬스터랑 대화하는 건가?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건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네 라고 말합니다. 카미쉬가 말합니다. 아, 그림자 군주의 그림자 병사가 되는 건 이런 기분이군. 한때 나는 드래곤 황제를 섬겼었지. 그의 하인이었어. 그리고 이제 나의 새로운 군주를 맞이하노라. 진우가 묻습니다. 아니, 그럼 드래곤 황제를 위해서도 일했단 말이야? 그러자 카미쉬는 네, 저의 주군이시여. 저는 파괴의 군주이신 광기의 용왕을 섬겼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진우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림자 병사에게 이렇게까지 엄청난 힘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군. 정말이지 몰랐어. 이건 정말 믿기 힘든 수준의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껏 본 모든 몬스터들과는 차원이 아예 달라요. 그 힘과 마력, 에너지까지도 완전히 다음 단계의 존재예요. 이걸 보니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걸 보고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들 엄청나게 모두가 너무나 놀라 입이 떡 벌어지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전혀 이해 못하고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혼란스러워하죠. 진우의 말을 이들이 알 턱이 없습니다. 그저 혼란에 빠질 뿐이죠. 진우는 속으로 죽음의 왕, 그림자 군주, 그리고라고 생각합니다. 거인의 왕, 시작의 군주. 이들은 시스템이 말한 9군주 중 일부겠군. 카미쉬는 진우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안타깝지만 이제 작별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전 가야만 합니다. 진우는 이해 못하고 묻습니다. 무슨 소리지? 카미쉬가 말합니다.
우리의 만남이 너무 늦은 것 같군요. 나의 왕 이네미신이 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을 본 진우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림자 군주의 힘이라도 시간을 거스를 수는 없어. 그리고 진우는 시스템이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카미씨는 서서히 사라져버립니다. 카미씨는 진우에게 말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당신의 훌륭한 모든 병사들이 마지막까지 당신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지배자들에게서 힘을 빌린 4명의 인간이 있었으니 그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왕을 뵙는 것이 더없이 큰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카미씨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진우는 시스템으로부터 그림자 추출이 실패했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그림자 추출이 실패했습니다. 이 사실에 진우는 심각한 혼란에 빠졌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스템은 진우에게 타겟 그림자가 이전에 있던 그 동일한 위치와 상황으로 되돌아갔다고 알려줍니다. 이미 죽은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그림자 추출을 시도해도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요. 결국 진우는 이번에도 성공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화이트씨를 찾아갑니다. 화이트씨에게 말하죠. 화이트씨, 국장님과 다른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이곳에서 발생한 손해는 전부 제가 수리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손해가 생기면 알려주세요. 화이트씨도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진우는 그 자리를 떠나고 사람들은 그저 진우를 쳐다봅니다. 진우가 밖으로 나가면서 벽을 강하게 내리칩니다. 진우의 표정을 보면 그가 지금 엄청나게 화가 났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진우는 무언가 때문에 화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자신에게 실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채널에서 솔로 리빙에 대한 설명을 저희 채널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만약 아마존에서 쇼핑을 하신다면 앞으로는 저희의 최신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를 통해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구매하는 물건 가격은 오르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저희를 응원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과 나 혼자만 레벨업을 응원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후원해주시고 아니면 괜찮습니다.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한편 호텔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진우가 가고 있는데 우철씨가 그를 발견합니다. 그는 진우에게 묻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유진 헌터는 어디에 있나요? 그러자 진우가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철씨가 말하길 당신을 만난 후 떠났고 헌터국에서 기다리겠다고 했다고요? 진우가 대답합니다. 네? 아니요. 방금 막 돌아왔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그때 화이트씨도 그 자리에 도착합니다. 그는 진우에게 헌터 유진이 방문객 숙소에 없다고 말합니다. 최철씨도 네, 그 말이 맞습니다. 저도 확인해봤는데 유진은 없었고 약 2시간 전에 스캐빈저 길드 헌터가 유진을 데리고 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화이트씨는 상당히 놀랍니다. 그는 스캐빈저 길드가 헌터국과는 매우 긴밀한 관계이고 우리 사건은 다루지 않는다고 했지만 직접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최선일 거라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데 한편 진우는 속으로 왜 이렇게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화이씨는 스캐빈저 길드의 로라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토마스 안드레의 비서이며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저희가 에이전트 길드의 부단장을 데리고 왔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화이트는 속으로 설마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때 로라가 묻습니다. 성진우 헌터도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러자 그는 아니요. 성진우 헌터는 아직 이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가 헌터국에 있을 때 동료인 유진 헌터에 대해 묻고 있었습니다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로라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진상을 파헤쳐야겠군요. 화이트씨가 진우에게 성진우 헌터, 스캐빈저 길드와 얘기가 끝났습니다. 사건을 조사 중이니 무슨 일인지 곧 알려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진우가 없자 그는 네라고 대묻습니다. 성진우 헌터는 어디로 갔지? 한편 그곳을 떠난 진우가 보입니다. 진우는 이들이 너무 오래 걸릴 것을 알았고 그 사이에 유진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우는 직접 유진을 찾아 나섭니다. 진우는 속으로 생각하며 말합니다. 이건 전부 내 잘못이야. 요 회장님을 구한 뒤 그림자 교환 스킬을 사용하고는 그 뒤로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유진에게 그림자 병사를 붙여주지 않았어. 내 여동생에게 일어났던 일이 또 생긴다면 안 돼. 내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구나. 그리고 진우가 외친다. 일어나라. 진우의 수많은 그림자 병사들이 나타나자 진우는 그들에게 말한다. 그를 찾아라. 진우의 그림자 병사들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흩어진다. 유진을 찾기 위해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흩어집니다. 한편 토마스 안드레는 왕동수가 머물던 호텔방을 찾아가는데 그곳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심하게 다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본 토마스 안드레는 이 짓을 왕동수가 벌인 걸 깨닫고 말합니다.
결국 일을 저질렀군. 결국 토마스 안드레는 손에 든 것을 격렬하게 부수며 소리칩니다. 왕동수, 그리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성진우가 그를 찾아내기 전에 왕동수를 찾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먼저 그를 찾아야만 해. 그래서 우리는 왕동수를 보게 됩니다. 유진을 거의 죽음 직전까지 몰아붙였고 그렇게 유진을 때리면서 큰 희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이제 그의 분수를 보여줄 겁니다. 진우는 커다란 빌딩의 꼭대기에 도착해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도시를 떠났나? 그건데 한편으로 보면 유진은 전투계 D급 헌터인데도 말이야. 왕동수가 이렇게까지 한단 말이지? 진우지 않겠다. 진우는 역시 왕동수 짓이군 하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래전 미스터 화이트가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당시 미스터 화이트는 진우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했었죠. 2급 헌터인 너와 함께 들어간 던전에서 너보다 높은 등급의 헌터가 죽고 D급과 2급만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 생존 확률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조심하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거기서 죽은 헌터가 바로 왕동수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그가 너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진우가 막 레벨업을 시작하던 초창기 때의 일이었죠. 이제 모든 것을 기억해낸 진우는 이 모든 일이 왕동수의 짓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진우는 분노하며 속으로 다짐합니다. 만약 유진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쪽에서는 토마스 안드레가 경호원에게 아직 소식이 없는지 묻자 경호원은 아직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국장님이라고 보고합니다. 토마스 안드레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죽음이 두렵지도 않은 건가? 아니, 왕동수는 S급 헌터인데 자신의 힘과 진우의 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벌이는 걸 보니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없네요. 자기가 벌인 행동으로 무사하지 못할 것을 알 텐데 말이죠. 아무래도 내가 헌터에게 너무 무뎌나 봅니다. 이어서 토마스 안드레는 로라에게 전화해서 그에게 상황이 어떤지 묻자 로라는 헌터국과 협력해서 왕동수의 최근 몇 달간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는데 그중 3번이나 유의미한 활동이 포착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토마스 안드레는 그 정보를 모두 자신에게 보내라고 지시하며 직접 사람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로라도 알겠습니다, 서장님 하고 대답합니다. 그때 토마스 안드레가 묻습니다. 아니 잠깐만, 로라, 헌터국은 도대체 어떻게 설득한 거야? 그러자 로라가 말합니다. 제가 헌터국에 가서 그랬죠. 만약 왕동수를 찾지 못하면 당신과 성진우 사이에 큰 충돌이 있을 거라고요. 그 말을 듣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모두 경계태세에 들어갔고 부국장이 화이트 씨에게 묻습니다. 네? 모두가 동의했다는 겁니까? 화이트 씨는 네, 예정된 모든 레이드가 취소되었고 모든 헌터에게 통보되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국장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스캐빈저 길드원들이 이렇게까지 움직인다면 이 모든 일 뒤에는 토마스 안드레가 있을 거야.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군. 그런데 도대체 여기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한편 왕동수는 유진을 다른 곳에 가두어 두었고 유진의 상태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곳에는 왕동수, 그리고 안경 쓴 힐러 헌터 1명, 또 다른 헌터 1명, 이렇게 총 3명의 헌터가 있었습니다. 왕동수는 자신은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말하죠. 난 이 녀석에게 나쁜 짓을 할 생각은 조금도 없어. 그저 한 가지만 알고 싶을 뿐이야. 딱 한 가지. 토마스 안드레가 성진우에게 덤비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애초에 성진우와 싸울 생각은 없었어.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이지. 만약 그날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해준다면 그날 던전 안에서 내 동생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나는 그놈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일어나, 유진, 일어나. 유진의 가슴팍을 사정없이 후려치며 유진의 가슴을 세게 치며 말합니다. 일어나고 했잖아. 유진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지만 상태는 엉망이었습니다.
왕동수에게 심하게 얻어맞아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죠. 안경을 쓴 헌터가 말합니다. 이 녀석 맷집이 엄청나네. 거의 탱크 같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 정도 고문을 받고도 살아남지 못했을 텐데 죽었을 거야. 왕동수가 유진을 보며 말합니다. 도대체 이 자식은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 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지? 그러더니 유진의 머리채를 잡고 뒤에 있는 벽에 세게 부딪히며 말합니다. 잘 들어. 널 죽일 생각은 없어. 게다가 내 뒤에 있는 저 녀석은 정말 대단한 실력자라고. 힐러가 있으니 넌 안 죽을 거야. 내가 죽기 직전에도 저 녀석이 널 치료해서 살려낼 테니까. 그 말은 즉 내가 나한테 진실을 말할 때까지 계속 고문하겠다는 뜻이야. 내가 말할 때까지. 그러니 진실을 말해. 그게 뭔데? 말해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이 공장은 폐쇄된 지 5년이나 됐어. 그러니까 누가 널 구하러 올 거라곤 생각도 마. 이 근처엔 아무도 널 구하러 오지 않을 테니 말이야.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어. 실컷 소리 질러봐. 아무도 널 구하러 오지 않을 거다. 이 장소엔 어떠냐? 뭔가 생각해낸 거라도 있나? 이제 좀 말할 마음이 들었어? 그 말에 유진이 입을 열자 왕동수가 묻습니다. 뭐 말하려는 게 뭐야? 유진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꺼져라. 이 말을 듣자마자 왕동수는 더욱 화가 납니다. 그는 다시 유진의 길이를 뒤에 있는 벽에 세게 쳐박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본 그의 뒤에 있던 다른 부하가 왕동수에게 말합니다. 왕동수씨, 전 살인까지 거들기로 계약한 건 아닙니다. 왕동수가 말합니다. 알아, 걱정. 안 죽을 테니 걱정 마. 자, 그럼 이제 다시 시작해볼까? 그러자 그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동수가 고개를 돌려 옆을 보자 그곳에는 진우의 그림자 병사가 서서 자신들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왕동수가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그는 한숨을 쉬고 재킷을 벗어던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주변에 던전 브레이크라도 터진 건가? 아니면 다른 뭔가? 정말 말도 안 되는군. 그리고는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 진우의 그림자 병사에게 덤벼들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나한테 덤빌 생각 마. 그때 교환이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장면이 전환됩니다. 다음으로 진우의 집을 보면 어머니는 그를 그리워하고 있죠. 그녀는 딸 진아에게 묻습니다. 진우는 대체 뭘 하고 있을까? 바로 뒤에 있던 진우의 그림자 병사 베르가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왕의 어머니께서는 아무것도 염려치 마십시오. 저의 왕은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뛰어나시며 이 세상에는 감히 그분과 견줄 자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 눈앞의 뉴스 화면에서 진우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마침 열리고 있던 기자회견 관련 뉴스에 진우의 모습이 비치자 이 장면을 본 진우의 어머니는 진아에게 말합니다. 진아야, 저기 내 오빠 좀 봐. 진아는 대묻습니다. 정말. 뒤에서 베르도 그 광경을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그는 나의 왕이라고 말하지만 그때 베르가 알아찹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느낌 전에 느꼈던 거야. 왕께서 화나신 건가?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레이드를 가는 많은 헌터 무리를 봅니다. 그들의 리더가 설명합니다. 요즘 던전 안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조심하도록. 우리는 아무 사고 없이 이 레이드를 완료해야 한다. 그러자 모두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그들 중 한 헌터가 겁에 질려 소리치자 리더가 묻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가 그림자, 뒤에 그림자가 있어요. 저기 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리더는 연태, 레이드 중에 술 마시지 말라고 몇 번 말했어. 하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합니다. 그는 아니요 팀장님, 오늘은 전혀 안 마셨어요. 조금도요. 정말입니다. 제 뒤에 그림자가 있다고요 라고 말하지만 리더는 그를 전혀 믿지 않고 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좀 쉬는 게 좋겠어. 그 말에 그는 팀장님 정말 진심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토마스 안드레가 부하들과 어디론가 가던 중 운전사에게 차 세워라고 소리치자 운전사는 네, 회장님이라고 되묻습니다. 그가 소리치며 차 세우라고 했잖아. 젠장, 벌써 시작됐군. 그러고는 달리는 차의 문을 부수고 밖으로 나갑니다. 모두가 이 광경을 보고 차를 멈추자 그가 운전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갈 테니 최대한 빨리 따라와. 그러자 운전사도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고 대답했고 토마스 안드레는 떠납니다. 진우와 왕동수가 격돌할 장소로 향합니다. 운전사들이 대화를 나눕니다. 아무래도 내일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 같아 피해가 엄청날 거야. 그러자 다른 운전사가 응답합니다. 정말 그럴 것 같네요. 안무고 같군. 한편 왕동수는 복부에 엄청나게 강한 펀치를 맞고 날아갑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펀치는 바로 우리의 주인공 성진우의 펀치입니다. 왕동수의 동료 2명도 갑자기 나타난 그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대체 이 녀석은 뭐지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진을 봅니다. 그는 자기 얼굴에, 왕동수는 단 한 방의 펀치로 피를 토하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엄청나게 화가 난 진우가 서 있습니다. 진우는 유진에게 치유 물약을 마시게 하여 그녀가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진우가 시스템에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HP가 10% 미만인 경우 힐링 워터를 써도 다른 사람의 체력을 회복시킬 순 없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진우는 살짝 동요합니다. 진우는 여전히 격노한 상태였고 그를 더욱 격노하게 만든 또 다른 문제가 생겼죠. 진우는 옆에 서 있던 왕동수의 동료 2명을 보며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중에 힐러가 있나? 유진호를 치료해. 하지만 힐러는 진우에게 한국말을 못한다고 말합니다.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순간 왕동수는 다시 일어나 진우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는 동료에게 성진우가 그 아이를 치료하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왕동수 또한 격노한 얼굴로 진우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성진우, 우리가 처음 만나는 건가요? 그러자 진우는 격분한 채 그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던졌습니다. 너희 중에 힐러가 있다면 당장 그를 치료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힐러가 하는 말이 못 들었냐는 겁니다. 내 보스랑 직접 얘기해. 그가 명령하지 않으면 아무도 치료하지 않을 거야. 이에 진우는 격노한 채로 다가가 그의 얼굴을 붙잡고 옆으로 매우 세게 던져버립니다. 그러자 왕동수의 다른 동료는 진우가 그에게 미십니까? 어이 왕동수씨, 이 일은 위험하지 않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성진우에게 덤비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이거 대체 무슨 짓거리입니까? 진우는 그에게 다시 묻습니다. 넌 치료할 능력이 있나? 없나? 너는 힐러 맞냐고? 그가 아니라고 대답하고 무언가 더 말하려는 순간 진우는 그마저도 들어올려 땅에 내팽개쳐버립니다. 지금 왕동수와 진우 둘 다 상당히 격노한 상태인데요. 왕동수가 진우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 동생 왕동석을 죽인 놈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 안 그래? 옆에 쓰러져 있던 그가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왕동석의 형이니까 제발 조심해야 해. 진우는 유진에게 말합니다. 유진, 제발 더 이상 말하지 마. 왕동수, 진우가 다시 묻습니다. 넌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어. 진우, 설마 내가 그 사람이야? 왕동수에게 대답하며 말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면 그놈한테 직접 물어봐라. 이 말을 듣고 왕동수는 더욱 격노하고 분노에 차 진우에게 매우 빠르게 공격합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의 공격을 아주 쉽게 피합니다. 마치 그의 공격이 진우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것처럼요. 그리고 진우는 오히려 그의 배에 아주 빠르게 펀치를 날립니다. 그 충격으로 왕동수는 완전히 망가집니다. 입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며 멀리 날아가 떨어지죠. 먼지가 걷히자 왕동수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진우의 펀치 단 한 방에 말이죠. 앞으로 더 많은 펀치를 맞아야 할 텐데도 왕동수는 여전히 격노한 상태로 진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진우를 죽일 듯이 말이죠. 하지만 진우는 흔들림 없었습니다. 진우는 날아가 왕동수에게 다가가고 왕동수가 진우를 다시 공격하기도 전에 진우가 먼저 그를 강하게 내리쳐 다시 땅에 처박습니다. 이로 인해 왕동수의 상태는 더욱 나빠집니다. 진우는 다시 그의 머리를 잡아 땅에 처박고 또 처박습니다. 진우는 토마스 안드레가 나타나 자신을 막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공격합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했지만 당신은 잘 이해할 겁니다. 아주 잘요. 그를 보내주고 오늘 일은 전부 잊어버리세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진우가 묻습니다. 만약 제가 그러지 않는다면요? 토마스 안드레가 진우에게 말합니다. 그럼 내 힘으로 널 막겠다. 그러자 진우 역시 왕동수를 들어 멀리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말하죠. 좋아, 그럼 힘으로 한번 막아봐라. 오늘 방금 진우에게 던져져 하늘에 떠있는 왕동수는 자신이 얻어맞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매우 잘됐다. 너에게는 어떤 선택도 선택의 여지 없이 진우는 토마스 안드레와 싸워야만 해. 날 위해 진우를 죽여. 그래, 토마스 안드레 진우를 죽여버려. 왕동수는 토마스 안드레와 진우의 싸움이 벌어질 거란 사실에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는 진우와 토마스 안드레를 봅니다. 토마스 안드레는 진우보다 훨씬 키가 크고 덩치도 큰, 우리가 알다시피 진우는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강한 힘을 지니고 있죠. 토마스 안드레가 진우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냐? 그러자 진우가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상관없어. 토마스 안드레는 진우를 격노한 표정으로 쳐다보면서도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놈은 내가 누군지 알고 있어. 그런데도 이러는군. 토마스 안드레는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주위에는 온통 적군이었죠.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요. 하지만 그는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재능은 다른 사람들과는 그를 차별화시켰습니다.
바로 이 비범한 재능 덕분에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 나갔습니다. 그의 재능은 압도적인 힘이었고 그는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힘은 다른 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훌쩍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요. 그는 수많은 싸움을 거치며 자신의 재능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증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과거 자신을 괴롭혔던 자들에게 사용했습니다. 그에게 없는 게 뭘까요? 힘, 권위, 부, 강력한 힘,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는 왕처럼 살았습니다. 그에겐 다양한 종류의 힘이 있었고 이 세상에 다른 힘이 나타났을 때 그는 그 기회를 통해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막는 모든 것을 제거했고 자신을 쳐다보는 모든 이를 모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토마스 안드레는 폭력만이 승리하는 길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경험으로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토마스 안드레는 진우를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토마스 안드레를 지원하기 위해 함께 온 다른 이들과 더불어 말입니다. 밖에 서 있던 다른 헌터들은 모두 물러서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토마스 안드레가 엄청난 속도로 튕겨져 나옵니다. 사실 토마스 안드레가 진우를 공격했지만 진우 또한 토마스 안드레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사실 토마스 안드레는 이 공격을 막고 있었지만 진우의 공격이 너무 강해서 토마스 안드레가 뒤로 멀리 밀려났던 겁니다. 토마스 안드레가 이 공격을 막아냈는데도 상당히 멀리 밀려났죠. 그의 부하들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마스터 괜찮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안드레는 손짓으로 말합니다. 아니 잠깐만, 이 녀석은 내가 직접 해. 그러자 토마스 안드레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가 진우와 제대로 싸울 수 있도록 뒤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한편 진우는 자신의 그림자 병사인 이그니스에게 유진호를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하라고 명심시키죠. 이그니스는 유진호를 데리고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됩니다. 전쟁이 벌어질 겁니다. 진우의 그림자 병사들과 토마스 안드레의 부하들 사이에 아주 격렬한 전투가 시작됩니다. 한쪽에는 진우의 모든 군대가, 다른 한쪽에는 토마스 안드레의 모든 군대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제 정말 위험해질 겁니다. 토마스 안드레마, 좋아, 이제 이야기 좀 해볼까? 왜냐하면 내겐 이 시간이 매우 소중해. 하지만 토마스 안드레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 사태의 책임을 그에게만 물을 순 없어. 그 바보가 경솔한 짓을 한 건 맞지만 지금 내 명예를 되찾을 방법은 단 하나뿐이야. 저 녀석을 죽여야만 해. 토마스 안드레는 성진우에게 말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내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서라. 아직 시간은 있다. 만약 내 목숨을 구걸한다면 용서해 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진우는 아주 대담한 대답을 돌려줍니다. 꺼져. 토마스 안드레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더욱 격노합니다. 그는 진우에게 소리치며 말합니다. 이런 망할 자식, 내까지 깨 감히. 이제 넌 끝장이야. 그리고는 모든 힘을 다해 격노하며 자신의 모든 힘을 드러내자 그의 몸의 근육들이 터져나올 듯 부풀어 오릅니다. 입고 있던 셔츠는 완전히 찢어지고 전신의 근육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는 성진우에게 말합니다. 이 일을 후회하게 될 거다. 이게 마지막 기회였는데 너는 그것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리고 그의 전신 근육이 완전히 부풀어 오르고 그는 격노한 채로 땅을 한번 발로 찾아 땅에 거대한 균열이 생겨납니다. 그의 헌터들도 싸울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이쪽에서는 진우의 그림자 병사들 또한 싸울 준비를 완료합니다. 진우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토마스 안드레도 자신의 부하들에게 말하죠. 놈들이 준비해라. 그러자 진우의 그림자 병사들이 매우 빠르게 토마스 안드레의 부하들을 공격했고 토마스 안드레의 부하들 역시 맞서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양쪽 군대는 엄청난 속도로 충돌했습니다. 서로 마주치는 즉시 서로를 죽였죠. 진우의 그림자 병사들은 그들을 향해 일제히 맹공을 퍼붓고 토마스 안드레의 부하들 또한 목숨을 걸고 방패와 검을 휘두르며 적과 싸워 죽이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그야말로 아주 치열합니다. 토마스 안드레 또한 진우를 향해 엄청난 속도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가 가는 길에 있는 진우의 그림자 병사들을 벌레처럼 짓밟으며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앞을 성진우의 그림자 병사 터스크가 막아섭니다. 그러나 토마스 안드레가 멈출 리가 없죠. 그는 웃으며 엄청난 속도로 터스크를 향해 돌진해 그대로 관통해버립니다. 터스크를 돌아보며 말하죠. 감히 내 앞에 설 깜냥도 안 되는 놈들이. 물론 터스크는 죽지 않았습니다. 다시 재생할 테니까요. 하지만 터스크의 몸을 그대로 뚫고 지나가다니 이건 정말 엄청나게 위험한 장면이었습니다. 토마스 안드레가 땅에 내려서자
그의 앞에는 성진우의 수많은 그림자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속도로 토마스 안드레의 부하들을 해치우고 있었고 그들 앞에 성진우가 있었습니다. 성진우도 토마스 안드레를 발견합니다. 싸우러 온 것 같군요. 토마스 안드레는 성진우를 죽이려고 엄청난 속도로 달려들지만 그의 그림자 병사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토마스 안드레는 쉽게 주먹 한 방으로 비켜 라고 말하며 다시 성진우에게로 향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성진우가 그곳에 없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는 순식간에 사라진 것이죠. 이를 본 토마스 안드레는 속으로 어디 갔지 생각합니다. 순간 옆을 보니 성진우가 이미 빠른 속도로 그의 옆으로 파고들었죠. 토마스 안드레가 반응하기도 전에 성진우가 단검으로 그를 공격하지만 진우는 자신의 단검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에 크게 놀랍니다. 단검으로 공격했는데도 전혀 타격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진우가 거대한 몬스터를 쓰러뜨렸던 단검인데 그에게는 통하지 않았죠. 진우는 놀랍니다. 진우가 반응하기도 전에 토마스 안드레가 진우에게 펀치를 날리고 진우는 멀리 날아갑니다. 토마스 안드레는 진우를 보며 미소 짓고 말합니다. 넌 국가 권력급 헌터보다도 약해 보이는데. 그리고 토마스 안드레가 사이코키네시스를 사용합니다. 진우를 향해 자신의 힘으로 끌어당기는 것이죠. 이를 본 진우는 사이코키네시스인가라고 생각합니다. 토마스 안드레는 진우를 죽일 수 있다고 기뻐하며 미소 짓죠. 너와 나의 힘 차이가 이 정도다. 이제 넌 끝장이야. 하지만 진우가 쉽게 당할 리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본 토마스 안드레도 꽤 놀랍니다. 그는 뭐지? 설마 이런 식으로 나를 공격하려는 계획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우와 토마스 안드레 둘 다 똑같은 힘을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 둘 다 서로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던 거죠. 토마스 안드레는 이 상황에 꽤 놀라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식이 설마 날 끌어당겨서 공격하려는 건 아니겠지.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그가 더 생각하기도 전에 진우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다가가 얼굴에 펀치를 날립니다. 그 충격으로 입에서 피가 터져 나오고 아주 멀리 날아가 떨어집니다. 토마스 안드레는 속으로 내게서 피가 나다니 생각하며 말합니다. 그리고는 경로한 채 일어나 땅을 한번 걷어차자 땅 사방으로 균열이 생깁니다. 하지만 토마스 안드레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른 행동을 하기 전에 진우가 다시 아주 가까이 다가가 펀치를 날리려 하며 말합니다. 뭐라고? 방금 뭐라고 했지? 너와 나의 힘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그러고는 진우는 자신의 스피드, 진우가 스킬을 활용하여 토마스 안드레를 사방에서 공격하자 토마스 안드레는 이 공세에 크게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경로한 채로 그래. 널 과소평가하지 말았어야 했어. 내가 너무 얕봤군이라고 말하며 곧바로 강화 스킬을 사용했습니다. 이 무렵 도시에서는 미스터 화이트가 부하들과 진우, 토마스 안드레의 싸움 현장으로 가고 있었죠. 부하가 묻습니다. 미스터 화이트, 대체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미스터 화이트는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평범한 민간인인 저에게는 아무것도 말씀해 주실 수 없겠죠. 하지만 그곳으로 가고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목숨을 거는 일이지 않습니까? 한편 토마스 안드레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미스터 화이트는 과거 지배자들의 힘을 해방한 4명의 인간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카미시 레이드에서 살아남은 반 5명 중 일부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이죠. 또한 그 4명은 모두 국가 권력급 헌터였으며 그들 중 한 명이 바로 토마스 안드레였다고 덧붙입니다. 토마스 안드레의 새로운 모습은 보고 엄청나게 놀랍니다. 이제 대체 어떤 모습으로 변한 건지 눈이 휘둥그레졌죠. 토마스 안드레는 완벽한 야수 형태로 변해 아주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는 진우에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진했고 공격하기 위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토마스 안드레는 엄청나게 경로하며 진우를 공격합니다. 진우는 이번 공격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맹렬하게 진우를 공격했고 그가 공격한 곳 주변의 땅은 완전히 갈라져 버립니다. 땅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사방이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죠. 그때 우리는 사실 진우가 이 공격을 피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점프해서 위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토록 엄청나고 위험한 힘을 본 진우 역시 크게 놀랐습니다. 그때 토마스 안드레가 진우를 보며 외칩니다. 포획하라. 그러자 토마스 안드레의 모든 부하, 헌터들이 소리칩니다. 마스터에게서 떨어져. 빨리 거기서 비켜. 진우의 그림자 병사들도 이 광경을 보고는 크게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들 위로 엄청난 속도의 공격이 쏟아지고 모두 어디론가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나타난 구체 속으로 모두가 끌려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광경을 본 진우는 벽에 몸을 박아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팁니다. 진우는 속으로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힘이지? 이건 마치 블랙홀 같아. 지배자의 권능이 없었다면 나도 빨려 들어갔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진우는 겨우 피하고 있지만 그의 모든 그림자 병사들은 그 안으로 붙잡혀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진우는 그저 그들을 지켜볼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토마스 안드레와 진우뿐이었습니다. 진우는 토마스 안드레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이 모든 광경을 주시하고 있었죠. 토마스 안드레가 외칩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 진우는 위에서 그 모든 상황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지만 상당히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토마스 안드레는 진우에게 이번에는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한편 상태가 나빠진 다른 헌터들을 봅니다. 토마스 안드레의 공격으로 진우의 그림자 병사들뿐 아니라 모두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무사했던 헌터들은 부상당한 헌터들을 대피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빨리 마스터에게서 떨어져 라고 외쳤습니다. 토마스 안드레는 이제 진우와 싸울 준비가 된 것입니다. 멀리 서 있는 다른 헌터들도 토마스 안드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몹시 화가 나 있었고 그들 역시 싸움이 격렬해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이내 토마스 안드레는 빠르게 엄청난 점프를 하여 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우에게 다가가 공격하기 직전에 진우는 그의 머리를 밟고 매우 높이 도약하여 그 공격을 피했습니다. 진우는 하늘을 날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싸울 수밖에 없겠군. 진우를 보던 토마스 안드레는 다시 자신의 힘을 써서 포획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진우는 매우 빠르게 토마스 안드레 쪽으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우 역시 자신의 스킬인 지배자의 권능을 활성화하고 그 역시 토마스 안드레를 자신 쪽으로 당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둘은 서로를 매우 빠르게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안드레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녀석도 나를 끌어당기고 있나? 그런데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를 당기고 있어. 아무래도 나랑 정면 대결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군. 좋아, 그럼 한번 해보지. 그리고 토마스 안드레는 다시 자신의 강화 스킬을 사용합니다. 둘은 아주 빠른 속도로 서로를 향해 끌어당겨졌고 순식간에 두 사람의 손이 서로에게 강하게 부딪힙니다. 토마스 안드레의 갑옷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 광경을 본 토마스 안드레는 대체 어떻게 자신의 갑옷 전체를 파괴했는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여유롭게 토마스 안드레를 보고 있었고 토마스 안드레는 멀리 뒤로 나가 떨어집니다. 엄청난 고통으로 그의 입에서는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진우가 괴로워하는 토마스 안드레에게 쏜살같이 달려들어 공격합니다. 그러나 토마스 안드레는 벌떡 일어나 뒤로 물러서며 진우의 공격을 피하는 데 성공하죠. 진우의 공격을 피했지만 진우는 다시 그를 붙잡아 그가 입고 있는 슈트를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 그의 얼굴에 엄청난 발차기를 날립니다. 장면은 바깥으로 전환됩니다. 화이트 씨가 동료와 함께 현장에 도착합니다. 현장을 본 그의 동료가 말합니다. 세상에, 이 엄청난 마법의 힘은 대체 뭐죠? 도대체 어떤 몬스터들이 싸우고 있는 겁니까? 두 사람은 그저 멀리서 싸움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주변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죠. 진우와 토마스 안드레가 싸우면서 주변 모든 것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동료가 말합니다. 네, 저 사람은 토마스 안드레가 맞습니다. 화이트 씨 동료가 다시 묻습니다. 화이트 씨,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이트 씨가 대답합니다. 당연히 막아야죠. 그러자 동료가 묻습니다. 진심으로 막을 수 있겠어요? 먼지가 거치자 진우가 토마스 안드레가 입은 슈트를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 그의 얼굴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펀치를 날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진우는 엄청난 분노에 휩싸여 쉴 새 없이 토마스 안드레를 맹렬히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토마스 안드레는 속으로 대체 어떻게라고 생각합니다. 와, 저 마법의 힘은 얼마나 강한 거죠? 대체 어떤 몬스터들이 싸우고 있는 겁니까? 이런 녀석에게 질 수 없어. 너무 빠르게 공격하고 있잖아. 그는 소리칩니다. 나는 토마스 안드레다. 고작 이딴 걸로 날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어림없죠. 그러자 진우가 상냥하게 대답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당신이 누군지는 저한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토마스 안드레를 맹렬히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화이트 씨가 성진우에게 소리칩니다. 성진우 헌터님, 이쯤이면 됐습니다. 제발 멈춰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진우는 그 목소리를 듣고 마침내 마지막 펀치를 날립니다. 그 순간 토마스 안드레의 얼굴을 덮고 있던 갑옷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고 토마스 안드레는 자신이 패배했음을 깨닫고는 내가 졌다고 고백합니다. 진우는 그의 얼굴에 마지막 펀치를 날려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자마자 진우는 멈춥니다. 토마스 안드레는 말합니다. 그래, 내가 졌다. 내가 졌어. 그러자 진우도 멈춥니다. 이 광경을 보고 화이트 씨와 다른 모든 사람들은 엄청나게 놀랍니다. 그들은 눈, 입, 귀 뭐든 다 벌어진 채로 멍하니 서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토마스를 이긴 거지? 라며 온몸에서 식은땀을 흘립니다. 토마스 안드레를 쓰러뜨렸다니. 그것도 가장 강력한 상태였던 그를. 그 상태로는 토마스 안드레를 이기는 건 불가능한데 대체 어떻게 해낸 거지? 그들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저렇게 할 수 있는 헌터가 몇 명이나 될까? 과연 그런 헌터가 존재하기는 할까? 만약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사람들은 완전히 뒤집어질 거야. 그리고 화이트 씨는 한 힐러에게 빨리 그를 치료해 라고 말합니다. 그 힐러도 온 힘을 다해 토마스 안드레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는 화이트 씨에게 말합니다. 몸속의 뼈가 전부 부서졌습니다. 부상이 너무 심하고 피가 멈추질 않아요. 저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 혼자서는 역부족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가 살아있는 건 순전히 국가 권력급 헌터이기 때문입니다. 국가 권력급 헌터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강력한 공격을 버텨내는 건 불가능하죠. 만약 다른 헌터였다면 첫 몇 번의 공격에 이미 죽었을 겁니다. 다른 스캐빈저 길드 멤버들도 크게 다쳤지만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화이트 씨는 머리를 싸매며 분노에 차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최악일 줄 몰랐는데 그때 동료가 와서 말하죠. 화이트 씨, 황동수가 숨을 쉬지 않습니다. 이어서 황동수가 등장하는데요. 그는 정말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치 죽은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성진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 모른다면 잠시 후면 알게 될 텐데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입니다. 그 남자는 이어서 말하죠. 성진우 헌터 역시 그곳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건물 옥상에 앉아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는 진우를 비춥니다. 사실 진우는 여기서 베르와 그림자 교환 스킬을 사용해 위치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즉 지금 진우는 한국에 있고 미국에는 베르가 와 있는 거죠. 한편 미국에 있는 베르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유진호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진호를 살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진우를 봅니다. 자신의 새로운 그림자 병사를 만든 진우. 그 그림자 병사가 진우에게 나의 왕이시여라고 말하자 진우가 그래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림자 병사는 제게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하고 대답합니다. 진우는 이름이라. 넌 꽤 욕심이 많으니 그리드는 어떠냐? 그나저나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하고 말합니다. 황동수. 그렇습니다. 이 그림자 병사는 다름 아닌 황동수였고 그의 이름은 이제 그리드입니다. 그림자 병사 그리드가 진우에게 나의 왕이시여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진우는 그래 알았으니까 이제 다시 바닥에 얼굴 받고 엎드려라며 그에게 벌을 주고 있었습니다. 황동수에게 벌을 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진우의 공격 몇 번에 죽어버렸고 그래서 진우는 이 그림자 병사를 괴롭히며 놀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날 국제길드 컨퍼런스 장면이 나옵니다. 진우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3시간이 지나 진우가 다시 베르와 그림자 교환 스키로 위치를 바꾼 것이겠죠. 진우가 회장에게 말합니다. 기자들이 꽤 많군요. 그러자 회장이 진우에게 말합니다. 어제의 싸움에 대해 알게 된 것 같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오늘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없을 거야. 모두가 자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모두가 자네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 그러나 그는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캐빈저 길드 전체를 뒤흔든 그 배우의 이자가 있다니. 진우는 나머지 정보를 그곳에서 얻었다고 알려주고 황동수가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한 정보는 헌터협회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것이며 그 사건에 대해 그곳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알아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우는 속으로 이제 이 사건에 대해 더는 신경 쓰지 말자. 내가 미국에 온 이유는 단 하나뿐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알아내려 했던 것을 알게 되면 제 할 일은 끝납니다. 그 후 회장은 진우에게 이어버드를 건네며 말하죠. 이걸 가지게. 이 이어버드를 통해 그곳에서 하는 모든 말을 우리가 통역해 줄 걸세. 이어서 진우도 그 방으로 들어서자 그곳에는 전 세계의 수많은 길드 헌터들이 와 있었고 모두들 진우만 쳐다보고 있었고 그 중에는 중국의 칠성 헌터도 있었죠. 지금 이 순간 모두의 시선은 진우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어이, 저 사람이 어제 토마스 안드레를 거의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팬 아시아 헌터 맞지? 그리고 도쿄에서 열린 게이트에서도 그가 큰 활약을 했잖아. 그들을 엄청나게 많이 도와줬다면서 토마스 안드레의 갑옷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도 마치 다른 헌터들의 왕인 것처럼 저렇게 태연하게 와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군. 진우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와 자리에 앉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오직 진우만 쳐다보고 있었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오직 진우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박사가 들어와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벨저 박사입니다. 최근에 수많은 게이트가 열리고 있고 그 안에서 아주 강력한 몬스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 극소수만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비정상적인 활동이 대기권 상층부에서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이 마법 에너지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에너지와는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에너지를 무엇이라 불러야 할지 더 나은 이름을 찾을 때까지 저는 이 에너지를 마기스피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그는 모든 사람에게 지도를 보여주며 말합니다. 전 세계 이 지역들에서 이 에너지가 매우 빠르게 방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국가의 상공에 있으며 저희는 이 현상을 총 9곳에서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9곳 중에서 우리가 마기스피어에 대해 가장 우려해야 할 곳은 바로 이곳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여기 있던 다른 모든 헌터들은 한국이라니 하며 다시 진우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박사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진우 씨를 쳐다볼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성진우 씨가 마기스피어에 대해 미리 알았다면 아마 이 일을 먼저 해결했을 겁니다. 진우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9군데라. 어쩌면 군주들의 수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군. 박사님은 이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할지 아니면 어떻게 직면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대처할 수 없다고 해서 대처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세상은 다시 한번 아주 큰 변화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이죠. 그때 옆에 서 있던 데이비드 씨가 박사님께 물었습니다. 벨저 박사님, 이제 말씀 끝났습니까? 그러자 그도 네, 물론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데이비드 씨는 좋습니다. 다음은 제가 맡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데이비드 씨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헌터분들께 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유감입니다만 약 2주 전 헌터 크리스토퍼가 한 암살단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는 그 암살단이 누구인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현장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말합니다. 국가 권력급 헌터인 크리스토퍼가 암살당했다고? 이거 무슨 농담이야? 아니, 그 정도의 힘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설마 어제 토마스 안드레와 싸웠던 그 녀석이 저지른 건 아니겠지? 그러자 다시 모든 사람들이 성진우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진우도 이 시선을 눈치채지만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머릿속으로 크리스토퍼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데이비드 씨는 이어서 크리스토퍼 씨에 대한 소식은 내일 공식적으로 모든 분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오해 없이 제 말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이 범죄의 배후에 있는 인물로 한 사람을 의심하고 있으며 그는 바로 용의자 S입니다. 이 말을 듣고 진우는 조금 놀라지만 얼굴 표정 변화는 전혀 없지만 그 역시 누구를 말하는지 알아차립니다. 사실 데이비드 씨가 용의자 S라고 언급하는 인물은 바로 진우의 아버지였습니다. 그곳에 있던 헌터들은 속으로 온갖 생각을 했습니다. 한 헌터는 어제 토마스 안드레와 싸운 성진우가 아니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다른 헌터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김새가 아시아인 같은데 저 얼굴을 보니 여기 앉아있는 저 사람이랑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이 두 헌터는 진우 바로 앞에 앉아서 이 모든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아니 뒤돌아보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며 진우를 완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뒤돌아서 진우를 쳐다보거나 확인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우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속으로 아니 뒤돌아보면 안 돼 라고 되뇌었습니다. 어차피 아시아인들은 다 똑같이 생겼잖아. 한편 엄청나게 화가 난 진우는 이를 악물며 말합니다. 어째서? 왜 하필 우리 아버지인 거지? 진우는 속으로 던져는 군주들의 영역이야. 군주들이 통치하는 곳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카미 씨가 해줬던 말이 생각납니다. 저의 왕이시여, 그곳엔 군주의 힘을 지닌 4명의 인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진우는 생각합니다. 지배자들이 아빠 모습으로 몬스터를 왜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연금술사가 한 말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데이비드 씨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미국 게이트에서 발견했는데 처음에는 몬스터로 여겨졌지만 인간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S급 헌터 왕동수에게 이 일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죠. 하지만 얘기가 더 진전되기도 전에 그가 왕동수 씨를 공격한 후 도주했으며 헌터 옆에 본부조차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그림자처럼 홀연히 사라져버렸죠. 그 범인은 엄청나게 강력했습니다. 스캐빈저 길드의 핵심 멤버였던 왕동수 씨를 격퇴했으니까요. 던전에서 탈출한 이런 강력한 인간형 몬스터가 크리스토퍼 씨를 공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진우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진우는 방금 데이비드 씨가 말한 왕동수와 이야기했다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왕동수를 때리며 했던 한국 땅에 발도 들이지 마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너를 위한 경고다. 만약 내 경고를 어긴다면 평생은 물론 죽어서도 편히 쉬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떠올리며 진우는 죽어서도 편히 쉬지 못할 거야 라고 나지막이 되뇌인다. 그러다 실제로 왕동수가 죽어서도 진우의 그림자 병사가 되어 지금도 편히 쉬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진우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아버지라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 하지만 그때 데이비드 씨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모든 길드의 용의자 S를 찾는데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다면 즉시 저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곳에 와 있던 헌터들이 데이비드 씨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중 한 헌터가 물었습니다. 혹시 용의자 S가 인간이 아니라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데이비드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에게서 나오는 마력은 완전히 몬스터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다른 헌터가 말했습니다. 그가 오래전 던전에서 실종된 인간이라고 했다면서요. 그가 말한 그런 헌터가 실제로 존재하기는 합니까? 그는 네, 그런 사람이 있었죠 라고 답하고 다음으로 한 헌터가 묻습니다. 헌터였다면 왜 신원을 숨기나요? 데이비드 씨는 지금 이 자리에 그 헌터와 관련이 있는 헌터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중국 세븐스타 헌터인 류지강이 말합니다. 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원을 저희에게 알려주신다면 훨씬 더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수월해질 텐데요. 국장님,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저희에게 알려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묻죠. 그 몬스터와 성진우 헌터는 무슨 관계죠? 데이비드 국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 류지강 헌터가 나에게 이 사실을 알려달라고 원한다면 이제 다른 방법은 없겠군. 좋아, 질의응답을 통해 우리는 용의자 S가 실제로 성진우 헌터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이. 이 말을 들은 참석자들은 놀라 수군거렸습니다. 진우를 보며 대체 무슨 말이야? 라며 웅성거렸죠. 류지강이 묻습니다. 만약 용의자 S가 성진우 헌터의 실종된 아버지라면 진우가 다른 헌터들이 그를 죽이게 둘까? 다른 헌터들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 말에 진우가 대답합니다. 헌터는 몬스터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몬스터는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그러자 류지강이 말합니다. 만약 그가 정말 몬스터가 아니라 자네의 아버지라면? 그 말에 진우는 옛 기억들을 떠올리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그 헌터들을 죽여버려야겠어. 그리고 진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설령 이 세상의 모든 헌터들을 적으로 돌리게 되더라도 말이죠. 저는 반드시 제 가족을 지킬 겁니다. 그렇게 회의는 끝이 납니다. 모두들 자리를 뜨려고 하는 순간 다른 한 명은요, 미스터 화이트는 웃으며 다른 한 명은 병원에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진우는 그가 토마스 레를 말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진우가 떠나려 하자 미스터 화이트가 그를 붙잡고 말합니다. 헌터 협회에서 큰 파티를 열었어요. 바쁘지 않으시면 머물다 가세요.
다른 헌터들을 만날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그때 류지강이 진우에게 다가오자 다른 헌터들은 그가 무슨 일을 벌일지 궁금해하며 류지강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